만약에 여러분이 낯선 장소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리고 이를 해결할 돈 땡전 한 푼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오지에 덩그러니 홀로 떨어졌다면, 아니면 무인도에 홀로 도착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5번째 시간, 마포나루의 멋진 신사 아저씨 편입니다. 제가 스스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것이 만 10살 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 당시 여름방학 때는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산 아시죠? 주산을 특별 수업으로 신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지만 뭐 집에서 쉬기도 하고 혹은 이런 특별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방학이지만 특별 수업을 받으러 매일 학교에 가서 주산을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주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으로 오르던 어느 여름날,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매일 지나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양편을 모두 보니까 3번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 어린이 눈에 비친 3번 버스는 이쪽 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다시 건너편 정류장으로 오는구나 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네, 그 당시 3번 버스, 서울의 3번 버스 노선을 보면요, 경릉을 출발해서 광화문을 거쳐서 서소문 그리고 마포를 지나 마포나루가 종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그 은방울 자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두 자매가 부른 마포종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포종점이 바로 그 가사에 나오는 마포종점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친구 이 김용호는 과감하게 3번 버스를 탑니다. 물론 한 번만 탈 수 있는 그 돈만 쥐고 있었죠. 버스에 처음 올라탄 이 어린 친구는 버스가 시내로 접어들면 들수록 눈을 크게 뜨고 동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 풍광, 건물들 열심히 봅니다. 제가 사는 정릉 그리고 기름동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아주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고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광화문의 해태 동상을 지날 때는 눈이 정말 크게 뜨이더군요. 이 3번 버스를 타고 서서문을 거쳐 마포에 있는 높디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왜 이리 짧았던지, 그 버스는 마포나루에 도착하더니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모두 내리라고 합니다. 하차라고 합니다. 종점까지 온 손님은 뭐 어린 친구인 김용호 외에 2~3명의 어른뿐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아저씨가 내리라고 하니까 이 어린 친구는 버스에 내리죠. 내려서 이곳이 어딘지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두리번 쳐다보죠. 보이는 것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곳저곳에 널린 자갈과 모래뿐입니다. 그 옛날에 그 보도블록 만들 때 그 채 같은 거 있습니다. 공사판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판이 있는데 그곳에 자주 보이던 불순물 제거용을 사용하는 채를 치려는 한 뭉퉁이의 시멘트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버스 종점이면서 동시에 나대지에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와 자재 등을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도 뭐 가게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는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어떡하지?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흐느끼는 이 어린 친구 옆으로 정말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 지나갑니다. 네, 이 어린 친구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구나 라는 육감을 느낀 거죠. 이 오감을 지나 육감이 딱 떠오릅니다. 저 아저씨를 잡아야겠다. 그 신사분을 졸졸 따라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사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 신사분은 상큼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나랑 버스를 같이 타면 되겠네 하면서 이내 저의 손을 붙잡고
버스 3번을 타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종점 있는 3번 버스를 타고 저는 정릉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신사분이 주신 버스비는요, 1회 이용 금액을 제하고도 돈이 남는 금액을 저한테 주시고, 그 멋진 양복을 입으신 신사분은 마포인가 어디에선가 내리시면서 잘 가라고 하면서 내리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마 천사가 환생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신사분이 마포 번화가 어디선가 이제 내리시고, 이 어린 영혼은 그 무서웠던 기억을 잠시 또 그냥 바로 잃어버리고 바깥 창에서 보이는 그 멋진 서울의 그 풍광을 다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어린애가 달리 어린애인가요? 그 무서웠던 기억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멋진 풍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한참 만에 다시 기름동, 정릉 버스는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어린 영혼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근처 가게로 당장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바로 구입합니다. 그동안 떨어진 당을 채우는데 그 아이스크림만큼 더한 그 품목은 없겠죠.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지옥에 떨어진 그 하나의 희망도 없었던 그 존재가 1시간 이후에는 아주 행복한 그런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우픈 기억을 뒤로 한 채 그 아이스크림 단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5번째 시간, 마포나루의 멋진 신사 아저씨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